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든든하게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권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는 8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동계스포츠의 명승부가 펼쳐질 텐데요. 응원하는 마음,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좀 저는 스포츠 중계하는 캐스터 같은 역할, 이런 의상 컨셉으로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재무 고민 또 금융 고민, 또 은퇴 고민으로 올림픽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타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022077-6248, 202248번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88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가 또 올림픽과 함께 새로운 또 삐지 음악도 바뀌었네요. 뭔가 좀 긴급한 느낌이 좀 들면서 자, 우리 최지인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 인사 좀 나눕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재무 전문가 최지인입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 4년 동안 흘린 땀의 결과가 그 경기가 후회 없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을 할 거고요. 근데 이런 선수 곁에는 항상 묵묵하게 그 뒤를 지켜주는 코치가 있습니다. 네. 돈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어떤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열심히 돈을 모으는 시간의 과정 동안에 저희 나도 부자,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가 여러분의 코치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전문가 최진입니다. 네, 정말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있고 저희도 역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우리 이승희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며 만나 뵙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정말 시작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끝나는 시간이 이제 개막식인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항상 우리가 올림픽을 하다 보면 많은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이제 금메달이죠. 네. 여러분들 재무에도 만약에 메달이 있다고 하면 어떤 메달을 원하실까요? 예, 금메달 따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저희 나도 부자하고 함께 하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은 동메달, 은메달 거쳐서 금메달 따실 수 있게 저희가 좋은 정보 오늘도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MTM 재무전문가 이승희였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시작부터 남다른 각오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각오를 그대로 안아서 좋은 재무 고민을 해결하실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좀 내용 좀 함께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네. 직장도 한 15년 정도 다녔고요. 네.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방송을 계속 봤거든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재테크보다는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을 좀 되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 애청자 많네요. 네. 근데 사실 저한테는 사실 그게 그렇게 처음에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너무 다르니까. 네. 예, 그런데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좀 돌아보니까 제가 좀 바보같이 목적 없이 돈을 모으고 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나이도 나이다 보니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애들 교육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정말 체계적으로 좀 돈을 모으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분께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분께 네, 고민 타파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 저희가 재테크 방송이 아니라 재무설계 방송인 거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무정보 저희가 받아봤으니까요. 정말 우리 시청자님한테 맞는 플랜 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애청자가 이렇게 직접 전화 주신 저희 정말 반갑죠. 아, 예,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를 꾸준히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게 저희가 진짜 재테크가 아닌 네.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맞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자, 재무 설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가정의 소득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46세 직장인이시고요. 아까 이제 전화 주신 분은 이제 아내분이신 네, 것 같아요. 네. 44세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수입이 부부 합산 500만 원 소득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나쁘진 않죠. 네. 그리고 일반 지출이 4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조금 사실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다 보니까 네, 네. 교육비 지출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85만 원, 대출이자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로 있는 이자가 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총 400만 원 지출을 하고 계시고 네. 주택은 3억 2천만 원짜리 지금 자가로 소유하고 계시고 네. CMA에 이제 2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1억 원, 네. 그리고 예금 2천만 원. 현재 이렇게 지금 자산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뭐 자녀들이 조금 크다 보니까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에 비해서 조금 많다, 과하다는 생각 좀 드는데 네. 이 정도면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7.5 정도 드리고 시작을 할 것 네, 같습니다. 7점도 아니고 8점도 아닌 네네네. 7.5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자, 이쯤 7.5점이면 양호한데 우리 네. 최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께 오늘 아까 시청자님께서 전화 연결되셨을 네, 때 네.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핵심을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노력을 안 하셨을 역시 뿐이에요. 공부로 역시. 네. 공부로 풀어요. 네, 그래서 무서워요. 당연히 이분 저는 오늘 동메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 오늘 네. 시상식 단상에 올라가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 네. 방송 끝내시고 나면 금메달 목에 거실 수 있으시니까 아, 네, 이 네.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네. 기분 좋은 출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석할 건 분석해야죠. 네. 아까 그 기본적인 지금 자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돈을 모으고 계셨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저축 부분을 보시면요. 적금 30만 원, 네. 그다음에 적립시 펀드에 40만 원. 네. 근데 이제 국내형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금 저축 3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축 합계 투자액이 100만 원 정도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적립돼 있는 액수를 보시면은 뭐 한 4천 정도 가까이 모아놓고 계세요. 지금. 네. 적립된 금액이 보니까 2,700, 3,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역시 후하게 네, 후하게 반올림을 이렇게. 저는 좋아요. 그래요. 네네네. 자, 금융자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택자산이 3억 2천만 원, 네. 자가로 소유하고 계신데 1억 원의 대출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예금은 2천만 원 하고 계시고 CMA가 이제 긴급자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자산 총 합계액이 2억 7,800만 원 네. 현재 모아 놓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대출이 한 1억 정도가 있네요. 네네네. 이것도 조금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네. 다음으로 보장자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보장자산 보니까 페이지가 좀 꽉 차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총 10건인데요. 네. 보통 일반적인 가정들이 저렇게 가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그 보험 가입 건수가 한 8건에서 10건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손해보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 보험료가 한 85만 원으로 나가고 계시다. 예,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전체 보험료 85만 원. 뭐 평균이 한 8건에서 10건이라 하더라도 85만 원이라면 조금 기하면 좀 더 줄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리모델링 이후 변신이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산 규모에서 어디를 어떻게 좀 빼서 그걸 같이 모을 수 있는지 그 방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그 하고 있는 부분들 역시 지출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은 500만 원이신데 지출 부분이 4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축 부분이 1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NH 그 투자증권에서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평균 저축액이 네. 한 67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원 정도면은 사실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네, 잘하고는 계신데. 네, 잘하고 계신데 15년 동안 지금 직장 근무를 하셨어요. 네. 이분이. 그러면 15년 동안은 만약에 100만 원씩 모았다라고 하면 15년 동안 모으면은 거의 2억이 넘는 자금이 모여져 있어야 될 텐데 네.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소비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좀 더 많았다라고 이제 진단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지출을 현재 좀 줄이는 방향으로 네. 해서 지금 현재 지출 부분을 300 정도로 네, 한 네. 100만 원만 줄여드릴 수 있는 형태로 해서요. 네. 저축 부분 한 200만 원까지는 오히려 조금 늘리는? 탄력적으로 늘리는 아. 그런 안을 저희가 제안해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주셨군요. 네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동안은 적금, 보통 뭐 연금, 네. 경시 펀드 정도로 해서 돈을 모으고 계셨는데 이걸 어떻게 좀 분산 투자를 하면 좋을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하고 있는 우리 변경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금이나 연금 네. 이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자나 수익률들이 좋은 상품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변경해 드릴 건데요. 네. 지금 정리식 펀드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을 하고 계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국내형 펀드다 보니까 수익률이 날 땐 나지만 전반적으로 요즘에 글로벌 경제다 보니까 네. 분산 투자 효과를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저희가 구성을 해드릴 거고요.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펀드랩에 대해서 한번 맞아요. 윤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처음 공개하셨어요. 예, 했었습니다.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자산을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은 어때요? 낮은 비용으로 네. 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금을 일단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으로 선을 해서 수익률을 이자가 조금, 높은 이자 쪽으로. 좀 높은 쪽으로 네, 네. 바꿔드리고요. 그다음에 펀드랩을 50만 원 정도는 네. 왜냐하면 기본 단위가 50이에요. 시작 그렇다고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담아드렸고요. CMA는 50만 원 네. 긴급 예비자금 용도로 이제 마련해 드릴 거고요. 네. 변액연금인데 저희가 이제 나도 부자 네. 변액 펀드 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의 나이만큼 해라. 근데 나이보다는 좀 많죠. 그러네요. 보통 예. 46세, 44세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우자분 말고 네. 남편분 명의로 사실은 가입을 할 거라서 네네. 약간은 좀 저희가 높여서. 금액을 좀 높여드렸고요. 네. 저기 추가 납입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네.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을 가입은 하셔요. 네. 근데 거기다 추가 납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나요? 그런 경우 별로 많지 않았던 것 많잖아요.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냥 넣어두고 묻어두는 그렇죠. 느낌? 묻어두는 느낌이죠. 네, 네, 무슨 네. 예, 뭐 저기 묵은지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묵혀둔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추가 납입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여유가 없어서 못 하세요. 솔직히 맞습니다. 얘기하면.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4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있는 자산에서 저희가 숨어 있는 자산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좀 채워드리는 방안으로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자산은 어떻게 바뀔, 특히나 대출이 한 1억 정도 있으셨는데 네. 아무래도 대출 상환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또 이제 인상이 될 네.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대출 금리에 상향되면 아마 이게 가정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네. 지금 45만 원의 대출 이자를 내고 계셨는데 네. 제가 오늘 과감하게 한 12만 원 정도 아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예금, 그다음에 적금, 연금은 어차피 이거를 깨서 가기에는 좀 애매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살려두고요. 네. 정리식 펀드, 네. 요 자금을 뭉친 다음에 네. 대출 상환하는 데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1억 원의 대출 자금이 6천으로 줄겠죠. 그럼 한 4천 정도 갚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4천 정도를 상환을 하시고 그러면 나가던 지금 대출 이자가 12만 원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러겠죠. 예. 네. 자,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12만 원이 절감됐다. 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험 파트에서 또 절감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바로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보장자산 네. 어떻게 바뀌어가야 될지 안에 그 내용도 충분히 탄탄하겠지만 금액마저도 좀 많이 줄여주실 것 같거든요. 네.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 10가지 상품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실비 상품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실비 상품들이 가입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가입 시기가 좋으면 그 실비는 계속 유지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실비가 예전에 가입된 게 아니라 최근에 가입이 됐는데 좀 과도하게 가입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은 네. 예전에 가입했던 실비 상품들 같은 경우 유지를 시켜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받는 뭐 안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도하게 가입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보험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 그 전 시간에 한번 다뤘잖아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돈을 여기다 85만 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다 보면 네. 다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금에 경색이 오거나 아무래도 아니면 그렇죠. 예,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기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현재 있는 보험들을 조금은 정리를 좀 하셔야 네,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출발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품 중에서
조정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유지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조금은 정리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네. 실질적으로 85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20년 동안 납부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떻게 되나요? 2억 한 400 정도가. 아, 그렇군요. 예, 2억 400만 원을 우리가 평생 벌기도 힘들어요. 네. 예, 그런데 보험료로 우리가 지출을 한다. 음.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라 그런다면 그렇죠.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날릴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보통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의 우리 마케팅에 우리가 놀아났다, 음. 놀아났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속았다, 속았다. 괜찮아요? 네, 네. 그 정도 표현은 예. 괜찮습니다. 속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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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불필요한 특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측면 지금 정리하는 상품들이 보니까 암보험들, 그러니까 네. CI에 해당되는 그런 보험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물론 암보험을 가입해서 몇 천만 원 더 받는 건 좋겠지만 네. 거기에 지금 투여되는 돈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자금들은 일단은 실비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좀 정리하는 측면을 가져가서 네. 실제 지금 85만 원 내던 부분들을 52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28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될 거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급금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네. 저해지 환급형 아. 예, 상품들을 우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표준형 상품에 비해서 네. 일단은 내는 보험료가 좀 적어요. 아,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좀 와닿을 수 있도록 네, 한번 저해지 표- 상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네, 네, 한번 준비하셨다면서요? 표 한번 한번 네, 표 한번 네. 보여주시죠. 표가 안 나오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나오네요. 지금 현재 평준년 보험이라고 표준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네. 알겠지만 보험료 차이가 꽤 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보장 금액을 하고 있는데 저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끔 네. 구성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더 중요한 게 환급금이에요, 나중에. 환급금이 지금 표준형 같은 경우에 90%밖에 안 나오지만 네. 저해지 환급형, 내가 해지를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적은 비용과 나중에 더 많은 환급금을 할 수 있는 아주 네. 가성비가 높은 보험이라고 아, 말씀드릴 이 수 저해지 있습니다. 환급형 보니까 10년까지는 20%의 환급률이지만 네. 20년이 넘어갈수록 확 커지네요, 바로. 바로 커집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30년, 40년 있을 때는 표준형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유리한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와닿으셨을 것 같은데 이참에 이 저축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기본 자세를 좀 이번 기회에 좀 기본기를 좀 다져가면 좋겠는데요. 이승희 전문가님 준비하신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이잖아요. 네. 올림픽 할 때 우리가 선수들이 기초 체력이 낮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특히나 뒷심을 발휘 못하죠. 뒷심을 발휘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트레이너하고 기초 체력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절실함이 좀 필요하다. 저축할 때 절실함이 빠지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우리가 항상 마음 먹지만 중간에 포기를 하잖아요. 네. 예, 돈에 대한 절실함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어떤 글을 보다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네. 지금 띄워줄지 모르겠는데요. 네. 절박함이 부족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이런 단어를 고수한답니다. 네.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네, 조금 언젠가는- 안일하네요. 네네네. 안일하면서 조금. 예, 근데 그래서 인생도 스스로 알아서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신다는 네. 거죠. 어떻게 되겠지 뭐. 네, 그러면은 음. 당장의 나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네. 절박함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를 끊임없이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모으는지에 대한 그 이유,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게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늘 우리 최 전문가님께서 공부를 약사 출신이셔가지고 공부를 그러니까요. 얼마나 했을까가 뭐 정말 예상이 될 정도로 아, 너무- 공부를 늘 예를 네.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네. 사실 우리가 벼락치기라는 것을 네. 하면 안 되지만 부두하게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보면 막 정신이 어떻게 집중이 되는지 그렇죠. 머리에 쏙쏙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바로 절실합니다. 그 시험 보기 바로 전까지 봤던 게 딱 네. 나오면 완전 히 네. 짜릿함 있잖아요. 네, 네. 아, 네. 그만큼 그 절실함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앞서 우리 이 전문가님께 말씀하신 그 돈에 있어서도 절실함 중요하다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 최 전문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당연히 드릴 말씀이 있죠. 네, 네. 인터넷기 오늘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대학 입시와 네. 결혼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나요? 대학 입시와 결혼의 네. 공통점.
보십시오. 전 다른 개념인데요. 전혀 어렵다, 네. 뭐. 뭐가 공통점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지만 다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한 번이라는 경우를 봤을 때 굉장히 이 한 번을 위해서 절실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내 워낙에 앞에 바로 네. 대학 입시라는 게 2번, 3번 있고 결혼하시는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네. 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해지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목표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모은 자금을 다 계산을 해보고 없으면 음. 네, 은행으로 가시죠. 네. 대출 받습니다. 근데 이런 절실함이 있지만 우리 삶에서 여행을 가거나 뭐 음. 차를 사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언젠가는 살 수 네. 있겠지. 뭐 네, 지금 네. 아니면 다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거라는 약간 절박감, 그다음에 절망감까지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벼락치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절박감이나 절실함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걸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려면 시간에 대한 여유가 좀 있으셔야 된다는 네.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네. 3시간밖에 안 주어졌다. 그러면 네. 어떻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뭐 폭주도 하셔야 되고 칼치기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전문 용어. 전문 용어. 네, 엄청 전문용. 네, 위험한 네,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10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경치도 보고 그러네요.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갈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제일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전화 주신 시청자님도 사실 아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어떤 플랜을 마련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찍 시작하셔라. 돈에 네. 대해서도 네,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뭐 우리 올림픽도 계속 지금 시즌이고 하니까 스포츠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네. 보통 결승전 가면 네. 굳히기라는 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랑 막 겨루다가 마지막에 맞습니다. 굳히게 되니까 한 판을 네. 이겨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 전문가님 이어서 아, 이전문님께서도 좀 잔소리 좀 더 굳히기 들어가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규칙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는 거죠, 뭐. 네. 정답입니다. 돈이 없어서예요. 모을 돈이 없는 거죠. 모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왜 돈이 없을까요? 안 모았겠죠, 뭐. 아니죠. 내가 쓴 거죠. 곧 네, 썼다는 건 못 네. 모은 거죠. 그렇죠. 네, 네. 몸 모으기도 했지만 우리가 다 돈을 쓴 다 거죠. 버는 네, 생활을 네, 하잖아요. 네.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꾸준한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어서일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네, 없어서.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를 갖다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요. 정해진 날짜에 돈이 따박따박 안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네. 쓰게 하고 되고. 싶을 때는 하다가 기분파. 예, 기분파. 네. 이러면은 돈이 모여지는 게 기적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안 모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500만 원의 급여가 생기면 우리는 어때요? 이게 잠깐 나의 통장을 거쳐서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죠. 네, LT 거의 LT급입니다. 네. 그 정도로 빨리 사라져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 아까 사연을 받아볼 때 네. 카드 지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카드 네. 지출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용으로 먼저 땡겨서 지출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통제, 신용카드에 대한 통제부터가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딱 내 자신에게 3번 질문을 하십시오. 이 물건이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가? 필요한가를 3번을 물어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2번째 그냥 이거 아니야. 다음에 사자라는 네.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지출 통제가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축이든 투자든 자동이체 걸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는 목돈으로 목돈이. 네. 들어올 겁니다. 네, 네. 자, 잔소리 여기까지만 듣고요, 우리. 자, 최 전문가님.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도 보면 네. 공부 잘하는 친구의 어떤 방법을 따라한다거나 네, 네. 또 선생님의 도움을 구한다거나 이런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아이의 성적을 보고 학교 공부로 충분한지 아니면은 학원을 학원으로 보내는지. 보낼 건지 아니면은 과외 과외를 선생님을 해야겠지. 붙일 네. 건지 네. 네, 그걸 결정하는데요. 여기에서 자기의 의지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네. 반드시 네, 옆에 누군가가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치가 되어드리겠다고 맞네요. 했는데요. 네. 앵커님, 네. 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거 말고 여자분은 뭐가 있을까요? 남자한테는 담배 끊는 거, 여자분한테는 여성분들에게 네.
가장 힘든 거? 네. 뭐 네. 몸매 다이어트. 그렇죠. 네, 다이어트 네. 정말 힘듭니다. 네. 몸으로 표현해 주셔서 틀릴 수가 네. 없네요. 네, 다이어트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네, 사실은 네. 다이어트 가장 하기 힘듭니다. 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 살 뺀 사람하고는 말도 썩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워낙 맞아요. 얼마나 독한 거죠. 독했으면. 네. 근데 이게 스스로 하면 참 좋겠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멘토들이 있죠. 네. 돈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 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지만 여러 전문가들 만나기 힘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비용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또 포기하는 경우 많죠. 네.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독학해봐야지, 책 보면서 독학해봐야지 하겠지만 혼자 공부하는 거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포기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나도 보자 변익팀, 네. 네 그리고 호랑이 코치 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금융 멘토로 삼으셔가지고 네. 잘 신청하시면 정말 꼭 금메달 따실 수 있으실 네. 겁니다. 자, 머니토크쇼 나도 보자에 늘 상담 전화가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분들을 꼭 만나보시라는 거고요.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다음 얘기할 것이 바로 그거 같아요. 지금 오늘 전화 주신 분이 은퇴자금하고 자녀 네. 교육부 부분이었거든요. 네네네. 일단 자식은 조금 밀어두자고요. 근데 네. 이제 나의 지금 삶, 은퇴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문가님. 네네네. 저희가 그 준비한 거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프 사이클. 네네. 지도 한번 보고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면 나올 겁니다. 나오네요. 네. 지금 전체 저기에 딱 포함되어 있는 저 그 나이에 지금 딱 들어가 있으세요. 네. 근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장 관심사를 말씀하셨어요. 네. 노후자금, 의료비, 그리고 교육자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자금은 잠깐만 밀어둘게요. 네.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60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40년 네. 혹은 이 기간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리스크로 여겨지지 않았던 장수 리스크가 네.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지만 네. 저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구조로 이제 네.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 남아 있는 기간이 이제 고작 한 15년 정도 맞아요. 남아 지금 있습니다. 46세시니까요. 네네. 그러면 15년 정도 안에 그 여러분들이 그 4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드시려면 네. 굉장히 사실은 빠듯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는 은행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것도 형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네. 금리가 높았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9년 정도 되면 내 자금이 1억 원 만드는데 한 9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그 18%가 넘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1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그 금액, 똑같은 금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익률, 한마디로 이자율, 우리가 1%대밖에 안 되는 그 은행의 수익률로는 네.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네. 그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셔야 된다. 네. 근데 그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몫인 거죠. 네.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도 여전히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 금융 상식이나 또 투자에 대한 그 또 두려움도 있다 보니까 여전히 예금, 은행권을 네.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또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워낙 낮아서 여기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언제 어느 세월에 그렇죠. 종잣돈 만들까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투자를 지금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늘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최 네, 전문가님. 네. 그래도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서 이제 그 이승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선택은 시청자님의 몫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전자산, 그러니까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네.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근데 금융상품이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이 무려 29종이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적금만 편식하실 필요는 또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저희가 금융 멘토로서 그 호랑이 금융 멘토로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네. 저희들이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직접 투자하지 마시고 그럼 간접 투자하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할지를 결정을 하실 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지역별 분산도 필요합니다. 그게 네. 뭐냐면 서울권, 경상권 이 지역권이 아니고요. 국내냐, 해외냐, 요렇게 그렇죠. 네, 네. 분산 투자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아.
하나하나 다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뭘 준비를 했냐면 나도 부자 멀티펀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펀드에 만약에 10만 원씩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나도 부자 멀티펀드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를 김밥을 말듯이 맙니다. 네, 쌉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네. 랩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투자 1임 상품인데요. 여기는 이제 50만 원만 투자하셔도 된다는 최하, 거죠. 네. 그러면은 50만 원만 투자를 하시면 앞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10개의 펀드를 내 투자 컬렉션에 다 담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부자 변액펀드 팀의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네. 시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율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뭐 시황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적절히 채권형으로 만약에 바꾸신다라든지 이런 좀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던 분. 네, 그러니까 네. 어제 오늘 주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식 고질병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나도 부자 변액팀의 명의를 만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약을 처방받아 드시면은 싹 나으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 네. 5년에서 10년 정도의 중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나도 부자 멀티펀드에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 금액이다. 내가 이 장기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나도 부자 변액펀드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뭐 어제 오늘 미국발 뭐 경기 폭락, 뭐 주가 폭락인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지옥 천당을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씩 빠지시는 주식도 있으셨을 텐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직전 1개월이 마이너스인 펀드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직전 1년을 보시게 되면은 20%를 상회하는 주식도 있고요. 그러네요. 10%가 다 그렇죠. 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연한산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고요. 연한산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네. 네,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수익률은 거의 다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단기 조정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 호랑이 나도 부자 코치와 네. 함께 그래서 나도 부자 변액펀드, 나도 부자 네. 멀티펀드를 시작하시면 정말 금메달 꼭 목에 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해외 두 가지 다 하셔야 되는데 해외 펀드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작년 말에 해외 펀드가 비과세가 종료가 됐거든요. 네. 근데 계좌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니까 계좌는 트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게 ISA나 아니면 연금 저축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외 펀드를 편입하셔가지고 굴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익률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차익으로 인해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상품이니까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아까 또 사례자도 예청하시면서 재테크가 아닌 재무 설계를 해준다는 말에 저희 좀 관심 갖다는 얘기 하셨는데, 뭐, 투자의 어떤 귀재보다는, 노벨 경제학자 정도면은 재무 설계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재테크가 아닌. 그렇죠. 네. 그런 또 사례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뭐 투자 원칙이 있다면서요, 이분 제시한 게. 네네. 한번 볼게요. 97년도에 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로버트 네. 머튼이라는 교수님이신데 네. MIT 공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네, 이분이 지금 제 18회 그 세계 지식 포럼 참석차 우리나라에 오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제 조언을 했던 내용을 네. 다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그 제시하는 투자 원칙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분선 투자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 전문가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는 것 나왔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투자는 뭐가 복권이 아니다. 네. 예. 투자해놓고 나서 뭐 일확천금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공짜 정신은 없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라. 대부분 이게 안 되죠. 내가 어디에다가 부채가 있고 어디에 내가 자산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막연하죠. 네. 예, 저희가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목표 기반을 둬라. 목표가 없이 우리가 어떤 성과를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말씀했고요. 네. 그다음 인터뷰한 내용이 참 저는 이제 와닿더라고요. 네. 100세 시대의 도래로 40년 이상의 삶을 네. 우리가 살 때 개인적인 투자나 아니면 자산 배분 측면에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보시면은 퇴직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목표가 될 수가 있고 네. 종신연금은 얼마든 우리가 살든 퇴직 이후의 소득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들 다 갖고 계신데 네. 영목이지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이 세 가지를 합친다면
나중에 노후가 좀 탄탄하게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4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일 사례를 가지고 조언을 좀 해드렸는데요. 조언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천 강령입니다. 행동 강령을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이분께서, 두 분께서 제시한 그 투자 방법으로 네. 돈을 모으게 된다면, 노후에 얼마의 금액을 매월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을지 좀 네.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나도부자 변액펀드 들어볼까요? 네, 솔루션 제공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도부자 변액연금 저 아까 준비하셨죠, 우리가. 네. 변액연금 65만 원, 그러니까 그 50만 원 준비하시면은 65만 원 매월 받게 네. 되고요. 국민연금 준비하신 거 89만 원. 네. 그리고 퇴직연금이 이제 30년 정도 이제 근무하고 퇴직한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50만 원. 네. 그래서 총합 204만 원인데 네. 저희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2만 원 정도의 아까 이자 네. 이번에 감소분과 보험에서 28만 합쳐서 4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합치면 총 339만 원의 연금 준비가 아주 탄탄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 납입의 힘이 이렇게 크군요. 맞습니다. 200대에서 300대로 딱 올라가야 돼요.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서 정리해 드렸던 거 표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쇼미더머니 큐레이터 최지인입니다. 오늘은 정석저축 기초편 슬기로운 부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슬기로운 생활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슬기로운 생활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근데 안 되죠, 잘. 실천을 안 하니까요. 우리가 앞서 지금 이제 이승희 전문가님, 앵커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플랜도 제시해 드렸는데 안 하면 말짱, 네, 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이 중요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예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부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슬기로운 어머머에 대한 부분들 참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슬기로운 생활을 하려면 예복습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은 부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목표가 중요하죠. 목표가 없이 돈을 모은다는 거, 자산을 축적한다는 거, 어디에 돈이 흘러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는데 중요한 건 기간에 맞춰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1년, 3년, 5년, 10년, 10년 이상 이렇게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표가 세워졌으면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아주 상위권 대학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시키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부 시간도 늘려야 되겠죠. 엉덩이 힘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외 선생님도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영수가 중에서 과학만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학만 생각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영수가를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혼자금, 그 다음에 자녀 결혼, 그리고 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은퇴자금 요 네 가지를 골고루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코치가 가족이 되면 안 돼요. 네, 목적이 흐려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찍 시작하라는 거. 우리가 늘 공부는 조기교육 하잖아요. 그죠? 영어도 조기교육 하시고. 근데 왜 재무교육은 조기교육 안 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부채, 소비 파악하는 거,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투자자, 네, 워렌 버핏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일 규칙은 절대 잃는 투자를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그 앞선 규칙을 절대 잊지 마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재정 상담을 할 때
제가 항상 뭔가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도 저한테 많은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금보험 하고 싶어요. 여행 갈 자금 마련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뭐 좋은 수익처 받았는데 거기 투자하고 싶어요. 투자하세요. 연금보험 하세요. 여행 갈 자금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 뭐죠? 빚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빚부터 갚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플랜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빚이 이만큼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빚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우리는 슬기로운 대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제일 처음은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더라도 좋게 돈을 벌 것이냐, 나쁜 돈을 벌 것이냐, 이걸 구분하잖아요. 부채도 좋은 부채, 나쁜 부채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데도 목적이 중요하지만 부채도 목적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채의 금액 중요하죠. 근데 그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득과 내 자산에 비례해서 얼만큼 부채가 있느냐. 그래서 소득과 자산의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부채 상환의 기준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부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생활 부채 상환액과 거주주택 마련 부채 상환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집 때문에 대출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주택 마련 부채 상환액은 대부분이 있다고 보신다라고 하면 상환 원리금이 20%를 내 소득의 20%를 초과하시면 이거 삐용삐용 불 들어옵니다. 네, 위험 신호예요. 그러니까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생활 부채 상환액. 소비생활 부채 상환액은 뭐냐? 내가 그냥 기본 비용으로 쓰거나 뭐 생활하시면서 쓰시는 그런 부채 비용인데 그런 것들 내 소득 기준 10% 넘어간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수갑을 차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총 소득에서 30%를 초과하면 나의 재무 건전성은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생활 부채는 그럼 뭐냐? 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신용카드 한 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긁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한턱 낸다고 긁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집에 한 대씩 있는 자동차. 물론 이거를 한 방에 돈을 다 내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잘 없으세요. 전부 다 대출이신 거죠. 그리고 마치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이 여력이 나의 재력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굉장히 이자 높은 것도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은 상환 원리금 기준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썼는데 얼마를 갚고 있다라는 것도 다 부채입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마련 부채 상환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액이 자산의 4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3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부채가 1억 5천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삐용삐용 빨간 불이에요. 그래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 할부금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나 부채를 신용카드 할부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뭐 일시불로 끊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큰 자산 뭐 냉장고나 TV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다 할부금 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금액은 전부 다 부채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계산기 두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 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나한테 좋은 부채, 나쁜 부채만 구분하시라는 거지 오늘 좌절감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 방송 보시고 나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실 수 있다? 금메달 따실 수 있으시다. 네. 자, 열심히 일하는 당신.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다들. 여기 계시는 앵커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스태프들 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대출 갚다가 끝나요. 이런 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워킹푸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워킹푸어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각 세대별로 푸어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는 아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푸어족에 속하고 있느냐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푸어들이 전부 다 하우스 푸어들이 많으세요. 대출금, 집대출금 갚으시다가 사실은 여력 없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학자금 푸어, 대학생들 학자금 푸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만약에 치료비가 많이 나가면 사실은 헬스 푸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자녀 교육 시키느라고 에듀푸어 생깁니다. 그리고 어릴 때 애들한테 많은 걸 잘해주고 싶어서 베이비푸어 생기고요. 그리고 집 빌리는데 또 렌트푸어 생깁니다. 자, 여기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근데 각자의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푸어족들이세요. 근데 하지만 뭐냐면 내가 지금 그거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목적이 적정하냐, 그리고 나의 소득 대비 적정하냐, 그거는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 자신을 알아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 돈에게도 자유를 줘야 돼요. 너무 족쇄만 채워놨잖아요. 근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돈에 족쇄 채워지는 거 참 싫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솔루션을 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소비하시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 내가 샀는데 1+1 샀으면 내가 뭔가 돈 번 것 같아요. 돈 쓴 겁니다. 돈 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시는 할인 판매에 속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의 급여 명세를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난 진짜 자유일 텐데.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네, 두루마리 휴지를 달러로 쓰시면 참 좋으시겠죠. 그렇게 하시려면은 일단은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나도부자 변액펀드로 돈을 모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부자 변액펀드 거치를 하시면, 자, 45세에 나는 약 4,000달러를 매 죽을 때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의 또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죠.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워킹푸어 벗어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전부 다 오늘 좋은 대출, 나쁜 대출, 그리고 대출의 목적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요. 대출에서, 돈의 족쇄에서 좀 자유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큐레이터 최진이었습니다. 네,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자 상담 좀 살펴보겠습니다. 2100 번호 쓰시는 분님께서 저해지 보험과 무해지 보험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주세요. 보험 가입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최 전문가님. 네. 저해지 보험과 무해지 보험은 무해지 보험은 표준형,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형과 같습니다. 네. 이제 납입하시는 동안에 적은 보험료로 보장은 표준형하고 동일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적게 납입하시면서 사실은 해약 환급금이 좀 적은 게 흠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요걸 보너스로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약 환급금이 커지니까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났던 나이대가 되시면은 해약 환급금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주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소득 대비해서 한 10% 이내쯤을 보험료로 산정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좀 더 마련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저해지 환급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뭐 여러분이 끝까지 부자가 안 된다면 저희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